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회보. 상제님께서 공부하신 시루산. 상제님께서는 1897년에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주유를 떠나셨다. 그리고 3년 만인 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오신 후 시루산에서 공부를 하셨다. 영화 화평의 길에는 상제님께서 시루산에서 공부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볼 때면 궁금해진다. 상제님께서는 시루산의 어디쯤에서 공부하셨던 것일까?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루산을 오르기로 하였다. 시루산을 오르기 위해 우리 일행은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에 도착했다. 상제님 제셋이 갱망리였으나 현재는 신송마을로 불린다. 인터넷 지도를 보면 상제님 생가터에 강증산 탄생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몇 해의 전만 하더라도 없던 표기다. 이제는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을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신송마을은 참 편안하고 아늑해 보인다. 주변의 산들이 마치 두 팔 벌려 마을을 품에 안아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마을 앞에 기름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정읍천이 흐르고 있어서 먼 길을 찾아온 이의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는 듯하다. 마을 중앙에는 현재 잘 다듬어진 상제님 생가터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파란색 지붕의 유덕안 집이 한눈에 보인다. 유덕안은 상제님께서 15세 시에 모시배를 팔기 위해 정읍장에 가실 때 동행하였다. 또 1895년 5월에 본댁을 떠난 상제님의 행선지를 알지 못해 염려하시는 상제님 부친을 위해 상제님을 찾으러 나섰다가 의병으로 몰려 죽을 뻔했으나 상제님의 덕화로 살아났다. 그의 집이 바로 상제님 생가터 지척에 있었다. 우리는 상제님 생가터와 유덕안의 집 사이에 넓게 마련된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 경로당의 오른편에 녹색 대문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곳에 상제님의 가족들이 사셨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대장을 보면 상제님 부친의 이름이 1914년 10월 10일 날짜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1918년 10월 18일에는 모친의 이름에서 마을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기록이 있다. 이것은 적어도 1914년 당시나 그 이전부터 1918년까지 상제님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사셨음을 말해준다. 마을을 잠시 살펴본 후 시루산으로 향하며 상제님의 시루산 공부와 관련된 일화 몇 가지를 떠올려 본다. 상제님께서는 시루산에서 공부하시는 중에 밤이 되면 가끔 유덕안의 집에 오셔서 쥐누니콩 한 줌을 냉수와 드시거나 창생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시루산 밑 샘터에서 울기도 하셨다. 또 선대의 교지에 찍힌 옥새 부분을 도려내 불사르신 후 그 부분과 엽전을 비단에 싸서 끈을 달아 손에 들고 목에는 붉은 배를 메고 시루산을 오르내리며 도통줄이 나온다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셨다. 그리고 진법주를 외우시고 오방신장과 48장, 28장 공사를 보셨다. 이러한 공부가 이루어졌던 장소에 대해서는 전경과 증산의 생애와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전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제께서 3년 동안 주유하신 끝에 경자년의 고향인 갱망리에 돌아오셔서 상제께서 항상 시루산 상봉에서 머리를 푸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둔하고 앉아 계셨을 때 마침 나무꾼들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기겁하여 상제의 부친께 아뢰는지라. 부친께서도 당황하여 시루봉에 오르니 범은 보이지 않고 상제께서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만이 보였도다. 그리고 증산의 생애와 사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유년에 떠났다가 경자년에 고향으로 되돌아오셨다. 고향에 돌아오신 후부터 증산께서는 시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풀고 사색에 잠기셨다. 증산께서 명상하던 어느 날 동리의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시루산 꼭대기에 갔다가
호둔하고 앉아있는 증산을 보고 기겁해서 그의 명상하고 있는 자리에 호랑이가 앉았다고 부친에게 알렸다. 부친이 당황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태연자약하게 앉아 계시는 아들만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그 명상은 진법주를 외우는 것과 신장들에 대해 공사를 벌이는 일에 집중되었다. 두 구절을 정리해보면 상제님께서 공부하신 곳은 시루산 상봉, 즉 시루산 꼭대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루산 상봉에서 공부하시는 중에 호둔을 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답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곳은 시루산 꼭대기인 시루산 상봉이다. 시루산은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두 봉우리의 높이가 비슷하고 가까이 있어서 신속마을 쪽에서 보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덕천면 사무소에서 신속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는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채 부드럽게 이어진 두 봉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마을 사람들은 마을 바로 뒤에 있는 봉우리의 둘레가 좀 작아서 작은 시루봉, 바로 건너에 있는 둘레가 큰 봉우리를 큰 시루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봉우리와 그 둘을 잇는 능선까지를 모두 시루산 상봉으로 보고 살펴보았다. 마을을 벗어난 우리는 산 오른쪽 측면을 따라 잘 조성된 산길을 밟으며 시루산을 올랐다. 신속마을을 기점으로 약 80m 정도 솟아있는 첫 봉우리인 작은 시루봉까지 오르는데 20여 분 소요되었다. 봉우리는 방원형으로 30평 정도 되는 넓이의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좁지 않은 범위의 봉우리 흙이 사람들에게 밟혀 매끄럽게 다져져 있었다. 그 가운데 우덕리 산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다. 백제시대 때 이곳의 산성이 축조되었음을 알려주는 비석이었다. 시루산은 역사적으로도 꽤 의미가 있는 산인 것 같다. 시루산 첫 봉우리에 오른 지금 마음이 조급해진다. 과연 상제님께서 공부하셨던 곳은 어디였을까? 먼저 산에서 공부하기 적당한 장소가 갖추어야 할 조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상제님께서 공부하실 때 호둔하시어 멀리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바로 띄지 않는 한적한 곳이어야 할 것이고, 장소가 평평하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한 장소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기름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을 둘러보니 4곳 정도가 적당해 보였다. 작은 시루봉 쪽에 2곳, 큰 시루봉 쪽에 2곳이 있었다. 작은 시루봉 쪽은 작은 시루봉 정상과 그곳으로부터 10여 미터 아래쪽이고, 큰 시루봉 쪽은 큰 시루봉 정상 바로 아래쪽과 그곳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곳이다. 각 위치를 지도사에 표시했다. 1번 장소는 우덕리 산성비가 있는 작은 시루봉 정상이다. 이곳은 상제님께서 시루산 상봉에서 공부하셨다는 점을 생각하여 선정해 보았다. 30여 평 정도로 넓고 평평한 곳으로 햇볕도 잘 드는 자리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인지 산길이 가운데로 나 있고 주변에만 나무가 있다. 10m 아래쪽으로도 산길이 있는 것을 보니 마을 사람들도 자주 오르내렸을 듯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조용히 공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1번 장소에서 기름들 방향 10여 미터 정도 아래에 2번 장소가 있다. 2번 장소는 5평이 안 되는 평평한 지대의 작은 공간이다. 사진 1을 보면 현재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있어서 평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실제 답사를 하면 평탄한 모습이다. 키가 큰 나무들이 햇볕을 가리고 있어서 그늘진 곳이 많다. 하지만 이 나무들의 수령이 오래돼 보이지 않고 상제님 제세시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야가 트이고 햇볕이 잘 들어올 만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1번 자리나 작은 시루봉 주변의 산길에서 잘 보이는 자리여서 이곳 또한 조용히 공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강씨 집안의 묘 앞을 지나서 80여 미터 떨어진 큰 시루봉 쪽으로 이동했다.
3번 장소는 큰 시루봉 정상 바로 아래에 있다. 두세 명은 너끈히 앉아 있을 만큼 넓고 평평한 큰 바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큰 바위 위에서 보니 시야는 탁 트여 저 멀리 모악산과 넓은 기름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뒤쪽에는 큰 시루봉이 마치 병풍처럼 서 있다. 이곳 반대편에는 마을에서 시루산을 넘어 배장골로 오가는 산길이 있는데 큰 시루봉이 사람들의 시선을 가려준다. 몇 년 전까지는 이곳으로 오는 길이 잡목들로 막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위 바로 앞까지 길이 나 있었다. 4번 장소는 큰 시루봉 정상에서 20여 미터 떨어져 있다. 3번 자리를 감싸고 있는 우측 능선 너머에 위치한다. 이곳은 평평하고 널찍한데 방향을 보면 정면에 연촌이 보인다. 키 큰 나무들만 없다면 햇볕이 잘 들만했다. 이곳은 큰 시루봉에서 이어지는 능선의 아래쪽 자리인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사방이 튀어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 공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4곳의 추정지 중에서 상제님께서 공부하셨을 곳으로 가장 적당한 곳은 큰 시루봉 아래 3번 자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3번 자리는 편안히 앉아서 공부할 만한 평평한 큰 바위가 있고 기름들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어서 공부 자리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보인다. 또 바위 뒤쪽에 있는 큰 시루봉이 바람과 사람들의 시선을 가려주어 한적하니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앉아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 큰 바위에 앉아 넓게 펼쳐져 있는 기름들을 바라보았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이 마을에는 선인 독서혈이 있다. 선인 독서혈은 신선이 앉아서 독서하는 형국을 말하는데 3번 자리의 큰 바위에 앉아서 시루산 주변 지명을 살펴보니 책상과 등잔, 붓, 벼루, 벼루물 등이 있어 선인 독서혈과 잘 어우러져 있는 듯하다. 정면에는 어둠을 밝혀줄 등잔에 해당하는 등판재가 있고 그 앞에는 책상에 해당하는 평평한 장방형의 구릉이 있다. 붓을 뜻하는 필동이 책상 왼편에 있고 책상 오른편에는 벼루의 뜻을 담고 있는 연촌이 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등잔을 계속 밝힐 만큼 넉넉한 양의 기름을 상징하는 기름들이 있다. 시루산을 중심으로 마을 하나, 고개 하나, 그리고 넓은 들판 등 주변 지형이 모두 신선의 공부를 돕는 문방사우가 모여있는 모습이다. 신선이 긴 도포자락을 늘어뜨리고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상제님께서는 3년간의 주유를 마치신 후 시루산 정상에서 진법주를 외우시고 오방신장, 48장, 28장 공사를 보셨다. 공사의 내용은 다른 교단의 경전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정경에만 기록된 상제님의 행적이다. 오늘 우리는 상제님께서 공부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답사해 보았다. 우리가 답사한 곳이 바로 그 자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시루산에 선인 독서혈이 있다는 이야기와 상제님께서 시루산에서 공부하셨던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상제님께서 공부하신 시루산.